말더듬 관련 책 읽는 나무늘보의 신문자 최다혜. 최미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언어임상연구소 신문자입니다. 그동안 페일린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 책자 1장에서 11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책 뒤쪽의 부록을 3회에 걸쳐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의 부록은 책 내용을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부록 1에서 부록 10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해당 부록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책은 358쪽부터입니다. 먼저 부록 1입니다. 선별검사 기록지입니다. 선별검사는 본 평가를 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지요. 즉, 아동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부록 1은 그 기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83쪽부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의 정보를 기록한 후 부모에게 말더듬 행동에 대한 보고를 비롯하여 말더듬 시작 시기와 현재 양상의 변화 등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말더듬에 대한 아이가 받는 영향, 부모가 받는 영향 등을 기록하고 아이의 말더듬이 더 심해지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마지막은 이에 따른 임상적 의사 결정을 기록합니다. 이는 아이가 정식 평가가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고 3개월 정도 후에 모니터링을 할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핵심적 질문은 아이가 말을 더듬는가? 하나, 그리고 말더듬이 아이나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는 두 가지입니다. 어느 것이라도 네가 나오면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부모에게 편지로 이 선별 검사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가 치료실에 와서 일을 행하고 바로 평가 또는 조언으로 이어집니다. 그 예가 필요하면 3세 반, 4세 그리고 6세 아동의 사례가 제4장에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록 2, 말더듬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히 그 3개월 후에 모니터링 하기로 결정된 경우 이 자료를 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고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3개월 후 부모가 그 변화를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말더듬의 원인이나 아동이 말을 더듬을 때 부모가 할 일과 유창성 향상을 돕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실에서 아이들이 유창성을 돕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이루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록 3은 요약지입니다. 평가를 끝낸 뒤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는 그런 기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지를 보면서 부모에게 아이의 말더듬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98쪽에는 평가 항목의 순서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요약지의 윗부분을 언제 정리하고 아랫부분을 언제 정리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생리적 요인, 말운동 요인, 언어 및 의사소통 요인, 심리적 요인, 이러한 것들, 그리고 중요하게 환경적 요인, 이러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는 그런 요약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 4, 아동평가 기록지는 아동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아동의 말,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말더듬 정도 등을 기록합니다. 이 역시 평가에 필요한 항목의 순서도를 참고하시면
언제 기록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지는 말더듬 유형이나 비율 등을 기록하고 수용 언어, 표현 언어 능력, 그리고 사회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더듬에 관한 모든 자료를 자세히 넣습니다. 즉 비유창성 유형, 긴장, 호흡, 말더듬 인식부터 언제 말을 회피하는지, 말 속도, 그리고 중증도를 정리하고 기타 참고되는 사항들을 기록하는 그 기록지입니다. 그리고 아동에게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정리하는 그런 항목이 있어서 자신의 말에 대한 아동의 의견을 물어서 정리해 놓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일은 무엇이지? 이러한 질문을 하여 그 답을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말을 적는 전사 기록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록 5는 앞에 부록 4를 하나씩 기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내용들과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말더듬 비율이나 유형을 보기 위하여 아동의 말을 전사했으면 그 말더듬 비율을 산출하는 법, 그러한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록 6은 사례 면담지입니다. 사례 면담지는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폼이 있으시니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 2에 있는 유아용 사례 면담지 이러한 것을 사용하실 수 있지요. 제 생각에는 이 부록 6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좀 참고가 될 만한 항목은 덧붙여서 질문하고 기록하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여기서 특이할 점들로는 부모가 말더듬 즉 비유창성 유형을 체크하실 때 참고로 하시도록 그 예를 제시해 주었다는 것이고요. 또 아이나 부모가 말더듬에 대하여 걱정을 하거나 고쳐보려고 신경을 쓰는지 알아보려는 여러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 페일린 PRS, 즉 부모 평가 척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23쪽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아동이나 부모가 아동 말더듬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기록을 하면서 부모 자신에게도 참고가 많이 되지요. 또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될 부록 32에는 다시 한번 그 PRS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최다혜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번역했던 것을 저자들의 허락을 받아 특별히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문에는 전문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외에 사례 면담지 마지막 부분의 요약 항목을 완성하기 위한 여러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꼭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세히 준비를 하면 그만큼 아동 말더듬을 돕는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부록 7은 진단과 추천 시간을 위한 유인물입니다. 진단과 추천 시간은 평가한 정보를 통합하여 부모에게 아동의 말더듬에 대하여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과정이지요. 6장 전체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된 말더듬의 다중 요인 모델에 근거하여 우리가 앞으로 치료에 권고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치료사는 이 부록을 사용하실 수 있고 부모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부록 8입니다. 부록 8은 해결 중심 단기 치료 SFBT라는 것으로 이는 심리학적 접근법으로 사용되던 것인데 언어 치료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도로 설명을 해 놓은 것인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까지 그 문제점, 즉 말더듬에 초점을 두고 무언가 해보려고
왔다면 그것이 아니라 해결점에 초점을 둠으로써 IP 유창성과 얼마나 말더듬이 심해졌는가에 초점을 두는 대신 우리가 목표에 얼마나 다가갔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지요. 이를 익히는 것은 치료 진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희망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부모가 아이가 수줍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 대신 어떤 것을 바라는지를 물어봅니다. 즉, 아이가 수줍어하는 대신에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아동이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부모가 초점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페일린 상호작용 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록 9는 스페셜 타임 안내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도 이를 설명하지만 이렇게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부모가 5분 스페셜 타임을 할 때마다 이 안내문을 드린다면 이를 이해하여 실천하도록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부록 10은 부모가 스페셜 타임을 수행하고 매번 기록해야 하는 기록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치료실을 오시게 되는데 그 한 주 동안 가정에서 스페셜 타임을 할 때 상호작용을 이제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 기록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시한 거는 하나의 예이므로 이를 기초로 알맞게 만들어 드리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길게 써오시기 때문이지요. 여기까지 부록 1부터 우리가 10까지 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의 부록들이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록 11부터 20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